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런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우리 여태까지 계속 이제 앞부분에 연립부등식, 2차 부등식부터 시작해서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뭐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부등식 얘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2차 방정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딴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기는 가집니다. 실근을 가지기는 가지는데 이 실근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양수라든지 음수라든지 아니면 뭐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작다, 뭐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두 실근이 2차 방정식 실근 두 개가 되겠다, 그죠? 그 두 실근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근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 개수 하나를 뭐 비우고 주겠죠, 그죠? 그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는 연립 2차 부등식까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등식으로 풀기 때문에. 왜? 우리 판별식 막 이런 거 나오겠다, 그죠? 일단 실근 가져야 되니까 막 그런 것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뭐 다른 뭐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연립 2차 부등식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 뒤에 이렇게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 해가지고 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부호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의 조건,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를 조건, 요런 거는 뭘 보냐면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요 두 가지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근이 실근이에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우선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다시 실근을 가지면 된다, 그죠?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양수니 음수니 얘기할 수 있잖아.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3i라고 한다고 얘가 음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붙었다고 음수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i가 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수는 양음이 없습니다. 양수 음수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혹은 모두 음수다 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와 베타가 두 근입니다,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면,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무슨 소리예요? 두 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다, 그죠? 부호가 같고 두 개를 더해서 양수래요. 자, 부호가 같은데 더하면 양수래. 부호가 같다는 거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죠? 양수 더하면 양수 되고요. 음수 더하면 음수 되고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고 더해서 양수다. 이게 두 근 모두 양수의 조건이에요. 두 근 모두 음수면 곱하면 양수, 더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써서 요 2차 방정식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고요.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물론 판별식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이면서 a분의 c가 잠시만요. 이거 왜 음수가 되지? 양수. a분의 c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를 조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된대요. 그런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럼 양수 음수 따지는 거는 실근일 때만 한다 그랬다, 그죠? 실근일 때만 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요것도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그런 의문이 든다, 그죠?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죠? 근데 얘가 필요가 없어요. 자, 왜 필요가 없는지 뭘로 살펴보면 되냐면 판별식 그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이게 똑같은 말이 뭐 a와 c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ac 곱한 거는 뭐다? 음수겠지, 그지? 얘가 음수예요. 얘가 음수입니다, 그죠? 얘의 부호는 마이너스 음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랑 음수랑 곱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양수가 되죠.
그죠? b제곱은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별식은 굳이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을 따져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범위가 얘의 범위 안에 쏙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도 됩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는데 얘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요. 무조건. 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d는 항상 0보다 크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참고해가지고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절대값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고 알파 베타는 0보다 작고, 당연하죠. 절대값 갖고 부호 만드니까 두 개 더하면 0이겠죠. 그죠? 은근히 양근보다 절대값이 크면 두 개 더하면 음수. 그지? 그 다음 두 개 곱하면 음수. 왜? 음근 하나, 양근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큰 조건. 양근, 음근, 이렇게 부릅니다. 양근이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양수겠죠. 그죠? 양근이 더 크니까. 요렇게, 요런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야, 얘는. 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수가 모두 양수면 두 개 더하면 양수, 곱해도 양수. 둘 다 음수면은 더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부호가 같으니까. 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얘를 근의 분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의 분리, 이게 뭐냐? 근을 분리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근의 위치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수도 있고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수도 있고, 두 근 사이에 P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두 근이 P와 Q 사이에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 근은 P보다 크고, 아니지, 한 근은 PQ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Q보다 큰데,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외우는 게 아니다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외우지 말자. 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표로 정리를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4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이 4가지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의 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 문제에서도 제법 많이 보이는 문제예요. 많이 보이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특히 요 수학 상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얘는 고등상 하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왜 배웁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데 수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지? 그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여러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나중에 고2 올라와서 미적분 같은 거,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그다음 미적분, 또 뭐 있죠? 기하, 벡터까지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문제를 풀다가 마지막에 문제의 답을 구할 때 이런 녀석들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선생님 별표를 치는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까먹어서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가서 미적분을 한참 하다가 이런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랬을 때 많이 까먹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로 해석해서 풉니다.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에도 왜 이러니? 그래프로 푼다
해석한다. 내가 직접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 조건도 따져줘야 되네.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외우지 말자 적혀 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봅니다.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 보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 보고요. 그 다음에 축이 어디 있을까? 축의 위치를 봅니다. 요 세 가지를 봅니다. 근데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요거 지금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2번이 먼저예요. 제일 처음에 2번을 봅니다. 2번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1번을 봐요. 요 판별식을 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를 봐야 돼요. 자, 왜 요 순서대로 보라고 하냐면 1번만 만족하면 2번, 3번을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번 만족하고 3번은 보지 필요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번은 내가 만족했어. 요거를 바꿀 거예요. 1번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요렇게 바꿀 거예요. 1번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요 조건을 만족했어. 얘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만족했는데 그러면은 판별식을 내가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 위치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바로 그냥 예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이렇게 기억하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실근의 부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 판별식부터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자, 4분의 1에 하면 되겠다. 그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k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는 모든 조건에서 다 깔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k 일단 요거를 없애고 요렇게 합시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얘가 판별식입니다. 인수분해까지 해나가 버릴까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어차피 인수분해 해서 2차 부등식으로 풀 거니까. 자, 그러면 1번.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일단 판별식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k 플러스 1이네요. 아니죠. 2k 플러스 1분의 1 아닌가? 1분의 2k 플러스 1 그냥 2k 플러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가 또 0보다 커야 돼요.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3입니다. 그죠? k 플러스 3 0보다 커야 된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요거 세 가지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얘만 됐는데 얘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돼. 막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 두 근이 다 양수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제일 작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4개 그려놓고, 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한 개,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렇게 높게 갈까? 자, 세 개가 다 겹치는 범위를 찾으세요. 요거 다 겹치는 범위는 요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2번도 볼까요? 2번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어쨌든 실근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이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야 된다? 2K 플러스 1인데 두 근의 합은 음수여야 두 근이 다 음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음수고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여기서 K 플러스 3이었죠? K 플러스 3인데 얘는 양수여야 돼요.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 좀 있더라. 뭐 음수라고 해서 얘도 음수 막 이렇게 해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둘 다 음수면 두 개 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K 플러스 3이 양수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높이가 맞나요?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세 개가 다 겹쳐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요 부분이네요. 세 개가 다 겹쳐 있는 거.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때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두 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두 근의 곱 K 플러스 3이 음수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얘가 답입니다. 되겠죠?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크면 양수 나올 거고요. 음수가 절대값이 더 크면 음수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굳이 안 보는 거야. 부호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곱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판별식 안 보는 이유 뭐 얘기했었죠?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돼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함수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근이다. 그죠? 두 근인데 이 두 근이 전부 다 1보다 큰 데 있어야 된대. 여기가 1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본다 그랬어요. 경계에서의 함수값,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처음에 봅니다. 그럼 경계에서의 함수값, 뭐 1일 때의 함수값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계가 요거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이런 거. 그러면은 1에서의 함수값,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조건을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1일 때 함수값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 찍혀야 된다. 그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거다. 그죠?
1일 때의 함수값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1일 때의 함수값은 f1이다 그죠? f1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큰 데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x에 1을 갖다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2a는 2보다 크다. a는 1보다 크다. 됐죠?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보라 그랬어요? 판별식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판별식 일단 실수여야 된다 이거야. 실수여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판별식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만약에 판별식이 지금 1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여기 이거는 성립을 해. 얘는 만족을 했는데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자,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1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이기는 해요. 맞죠? 경계에서의 함수값 얘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실근을 안 가지잖아.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싶으면은 얘도 봐야 되는 거야. 얘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판별식도 봐줘야 됩니다.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옮겨볼까요? 요렇게. 여기가 1이고, 요 모양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보는 겁니다. 저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의 조건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번은 만족하지만 요 뒤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럼 판별식을 적어봅시다. 4분의 d 하면 되겠네. 4분의 d.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같으면 두근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근이 같은 거예요. 그냥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얘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3, 1 마이너스. 자,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a가 요거 이제 뭐 그래프 안 그리고도 사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이니까 1보다 작고 또는 a가 3보다 크다.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위치도 봐줘야 됩니다. 내가 축의 위치를, 자, 1번도 성립했어. 2번도 성립했어. 근데 내가 축의 위치를 안 봐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옆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1번,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했어요. 근데 축의 위치가 뭐냐면, 축의 위치를 알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프의 좌우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따지자면 판별식은 그래프의 위아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x축과 위치 관계, 뭐 x축보다 위에 있을지, x축과 접하고 있을지, x축 뭐 접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와서 두 점에서 만날지 위아래 위치를 정한다면 축의 위치는 좌우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위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1이 딱 있어요. 1이 딱 있는데 그래프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f1이 0보다 큰 거 맞죠? 그지? 그런데 두 근이 어떻습니까? 요 두 근이 1보다 큰 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1보다 작은 데 위치해버린다.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근이 다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축이 이 그래프의 좌우 위치가 1보다 오른쪽에 가 있어야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이 1보다 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니까 축의 위치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축의 위치예요. 축이 어디에 있느냐? 자, 축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야 구할 수 있지만 표준형으로 다 바꿀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개수의 잠시만요.
원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표준형 바꿉시다. 그게 빠르겠습니다. 자,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자 여기까지만 괄호로 묶어 나머지는 다 그냥 상수항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를 뭐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준다. 그죠? 1차항계수 마이너스 2 반 나누면 a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제곱, 그래서 플러스 a제곱을 해주죠. 그럼 여기 밖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완전제곱 만들어주면 x-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렇게. 아니면 우리 요거 외워서 하셔도 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얘를 외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a로 묶어가지고 a분의 b 나올 거고요. 그걸 반 나누면은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 1차항 개수에 반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축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냥 관념적으로 외우게 돼요. 그냥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외워버리게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당장은 안 되니까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요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표준형 바꾸는 거 요대로 그냥 표준형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어쨌든 축의 방정식이 x는 a다. 그죠? 축의 방정식 x는 a인데, 그러니까 a가 어떻게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가 a거든요. 그죠? a가 1보다 커야 오른쪽에 있어야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진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등호가 원래 있었는데 빠져버렸다. 이쪽이 알고 있네. 자, 그러면은 여기 1, 3 두 개만 그리면 되네요. a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또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 이거 두 개는 같으니까 한 번만 그리면 되겠다. 그죠? 겹치는 범위는 어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잠시만요. 에이, 반대로 했네. 그죠? 요거를 잘못 그렸다. 그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네요.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는 요 범위네요. 그러면 a가 어떻게 된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본다. 경계에서의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그래야 두근이 0하고 2 사이에 존재하는 거 맞죠? 자,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f0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f2도 0보다 커야 돼요. 물론 이 식이 fx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표시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럼 f0 0 들어가면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m은 1보다 작다. 또 2 들어가면 4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마이너스 m-1 이게 0보다 크다.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요. 얘가 넘어가자. 3m이 1보다 작고요. m이 3분의 1보다 작다. 두 가지 봤죠? 얘 둘이 범위를 그러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줍시다. m이 1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다. 공통 범위는 3분의 1보다 작다.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별식, 내가 판별식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자, F0이 양수고 F2가 양수인데 서로 그러니까 실근을 안 가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만족했을 때 무조건 실근을 가진다면 우리가 굳이 요거를 따져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자 F0, F2가 둘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0일 때가 X축보다 위에 있고 2일 때도 X축보다 위에 있는데 허근을 가지는 거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 여기서는 그냥 D 써야 되겠네요. D는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m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8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m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m 플러스 8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8, 0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요 부분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축의 위치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래프를 요 모양에서 그래프를 좌우로 이동을 시켜봅니다. 그랬을 때 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근이 0과 2 사이에 없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나 한번 보자 이거야. 어떻게?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왼쪽에 있어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뭐 F0 양수고 F2 양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고 되는데 뭐 0과 2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0일 때 함수값 여기 있고요. 2일 때 함수값 저기 위에 있겠다. 그지? 요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겠네.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인데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데 뭐 0보다 작은데 두 개 다 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축의 위치도 봐줘야 됩니다. 그럼 얘고 축을 구해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 뭐 마이너스 2의 2분의 b 마이너스 m 플러스 2 요렇게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디 있다?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플러스 만들어주고 각변에 2 곱해주면 요렇게 되고요. 2를 빼주면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얘랑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0 3분의 1 2 체크해놓고 얘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세 개가 다 겹치는 거, 몽땅 다 겹치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문제였네요. 근데 지금 요 문제도 그렇고 요 뒤에 요 문제도 그렇고 세 개를 다 보는 문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확인 체크는 아마 하나만 보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확인 체크 다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진도 나갔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 사실은 요게 힌트가 있네요. 두 근 사이에 뭐가 P가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다른 내용이 없죠. 지금 함수값만 봤다, 그죠? 그런 이유를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